안녕하세요. 35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을 하고 있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한 사업인지라 결혼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단골 손님 중 하나이던 신랑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가게는 서울 외곽에 생겨난 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남편은 제가 하는 가게 근처에 부모님과 살고 있었고 그 덕에 신혼집을 시댁에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가까운 게 부담이 되었지만 저도 출퇴근 거리가 거의 대폭 줄게 되었으니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처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 있게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뻔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악 물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가게들 특성상 근처에 사는 단골들도 많아지고 입소문 타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게 되어서 지금은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벌이도 웬만한 월급 받는 회사원들은 우습게 생각될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인데 많이 파는 만큼 수당이 더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더 한다고 해서 생활비에 몇 배를 벌어오는 건 아니고 돈 몇십만 원 더 벌어오는 게 전부예요. 제 장사가 자리가 안 잡혔을 때 남편이 좀 더 발품 팔아가며 고생한 건 사실이기는 한데 그마저도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알고 그 뒤로 원래 하던 만큼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을 가지고 제가 아주 돈을 다 까먹느라고 자기가 그걸 메꾸기 위해 아주 죽도록 일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저는 장사가 덜 되긴 했지만 믿진 적도 없었고 남편도 돈을 자기가 엄청나게 벌어오고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제가 남편 고생하는데 돈 뒤에서 다 까먹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말을 했어요. 괜히 사실을 말해줘서 남편 기죽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남편 말에 그냥 장단 맞춰주면서 그랬지, 그땐 그랬지, 우리 남편이 고생 많았지 하면서 동의해주면 자기 같은 남편이 세상에 없다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데 기죽을까봐 오냐오냐 해주는 버릇을 아예 처음부터 들이지 말았어야 했나봐요. 아무튼 사건은 작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절이니 여기저기서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명절 시작 전에는 남편 앞으로 이런저런 선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선물 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샴푸 세트면 참치 식용유, 김 세트에 치약 세트 같이 선물용으로 나오는 것들이요. 그래도 영업직이라고 여기저기 발이 넓어서 그런가 자잘하지만 여러 가지 선물들 받아오더라고요. 추석을 앞두고 며칠 동안 퇴근길에 매일같이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청 자부심을 느껴 하더라고요. 영업직이긴 하지만 자기가 언제나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게 다 인맥이고 재산이 아니겠냐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냥 애 같아서 귀여웠어요. 엄청 귀한 선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주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들인데 그래 거래처 사람이니 그냥 넘기기도 뭐해서 준다는 느낌이 더 강하긴 했는데 뭐 어떤가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분위기 맞춰주었습니다. 맞다고 자기가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챙겨주는 거 아니겠냐고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신나했죠. 사실 속으로는 쓰지도 않는 샴푸랑 치약들이며 자주 먹지도 않는 참치며 김이며 저걸 좁아터진 집에 어디다 정리해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기도 했지만요. 그냥 적당한 데서 기분 내고 끝내면 참 어디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이상적이고 사이좋은 부부 사이처럼 보이고 좋았을 텐데 제가 추켜 세워주니까 콧대가 왕창 높아져 기고만장해져서는 장사하는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장사하니까 평생 이런 선물은 받지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보다 돈 조금 더 번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장사는 다 한때인 거고 자기는 지금 인간관계라는 진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 불가능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요. 선물 받아오는 것도 좋고 영업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그걸 제가 하는 일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뭐 저 혼자 쓰는 돈 버는 건가요? 다 같이 쓸 돈 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입을 놀리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거기에 저도 명절 선물 아예 안 받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가게 하면서 명절 앞두고 몇몇 손님들이 저한테도 이런 선물을 가져와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명절 선물로 들어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 전부 쓰지 않는 것들이나 안 먹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그것들 전부 받아서 제가 갖는 대신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에게 전부 나눠줬어요. 그나마 식용유 같은 것들은 쓸모라도 있으니 한 병 두 병 두겠는데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선물들을 받아오니 그게 아주 처치곤란이 되더라고요. 당장 정리하기에는 한 장이 좁아서 전부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모자라고 저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 줄까 싶어서 그대로 보관해두자니 포장은 뭐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든 건지 대충 차곡차곡 쌓아만 놓았는데도 베란다가 아주 꽉 차버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제 겹치는 것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그만 좀 받아오라고 집에 더 이상 둘 곳도 없다고 말하니 너가 못 받아오니 질투나서 그러는 거냐고 비아냥대더라고요. 더 말하기도 짜증나서 그냥 받아오던지 말던지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명절 연휴 다 보내고 나서 저도 오랜만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명절 선물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나 근처에 같이 장사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고향 다녀왔다가 지역 전통주 같은 것부터 해서 고향에서 유명한 것들이라고 지역 특산품 같은 걸 이것저것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전부 다 값어치 있는 선물들만 있던 건 아니었고 그 중에는 저처럼 쓸데없이 들어온 명절 선물 세트 때문에 받아온 거 처리한다고 연휴 기간 동안 들어온 선물 세트 다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거 골라보라고 말하며 땡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나마 보관하기 편하고 소비가 빠른 스팸으로 다 받았네요. 집에 아무래도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저도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이 기고만장해서 떠들던 거 생각하니까 참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방 먹여주기 위해 싸그리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주고 가시는 선물들 거절 안 하고 전부 다 하나둘씩 받아대기 시작했어요. 가게 구석에 집에도 이미 잔뜩 있는 쓸모없는 것들 쌓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둘씩 쌓이는 게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한테 받아온 것만큼 쌓이기 시작하니 그때쯤부터는 누가 이기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받은 것들은 선물 세트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까지 가치가 비교도 못할 정도로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집에 가서 으스대던 남편 콧대를 꺾어줄 생각에 싱글벙글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선물 사태의 쐐기를 박아줄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거의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같은 상가에서 동고동락하던 사장님이셨어요. 초반에 상가에서 다른 사람들 힘들다고 전부 다 떨어져 나갈 때 서로 좋은 이야기 주고받으며 끝까지 버텨 자리 잡으신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으세요. 명절 맞아서 저랑 저희 부모님께 주신다고 구이용 한우 세트를 2개나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는 저희 부부가 먹고 하나는 저희 부모님 드리라면서요. 한 세트에 무려 25만 원씩 하는 선물 세트였고 저는 이걸 받으면서 이 정도면 남편이 제 기분 상하게 한 걸 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 콜을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일부러 퇴근도 늦게 했습니다. 차에 가득 차게 명절 선물 받은 걸 실어놓고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집까지 직접 들고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짐 받아주러 차에 나오는데 차 안에 가득 실려있는 세트들을 보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자기가 명절 전에 꺼낸 말이 있으니 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남편한테 집에 많은데도 자기가 계속 받아오길래 어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사양 않고 받아왔다고 으스댔어요.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표정만 찌푸리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울한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 미안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 기를 죽여놨나 싶기도 하고 불쌍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앞으로 들어온 한우 세트를 건넸어요. 사실 우리랑 친정부모님 앞으로 하나씩 들어온 거긴 한데 우리 집에서 고기 잘 구워 먹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 않냐고 우리 몫으로 들어온 건 시부모님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부탁해서 친정부모님 것도 같이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계속 침울해 있는 상태로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주섬주섬 선물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더라고요.
저렇게 기죽은 모습을 보니 속으로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또 너무 우냐우냐해졌다가는 나중에 또 저를 무시하면서 기어오를까 싶어서 거기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점심때 웬일로 가게가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니까 저는 식사도 못하고 오후 5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간단하게 요기나 할까 싶어서 즉석밥에 참치랑 김 선물 받은 거 하나씩 열었습니다. 처치곤란이었는데 한동안 점심 한 끼 이렇게 때우면 되겠다 싶었어요. 밥 먹으면서 남편한테 심부름 시켰던 게 기억이 나서 친정에 전화를 했지요. 친정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말투에서부터 기분이 상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다짜고짜 너는 장난을 쳐도 그렇게 칠 수가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장난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저에게 한우를 보낸다고 하더니 이게 한우라고 보낸 거냐? 하면서 잔뜩 기대한 우리는 뭐가 되냐고 장난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한우 보낸다고 말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서방이 제가 시켰다고 하면서 스팸을 15개를 두고 갔다고 하네요. 이런 실없는 장난할 거면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고 고작 이런 장난치려고 그 먼 거리를 김서방 시켜서 보낸 거냐고 저한테 참 실없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가 양가에 하나씩 주고 오라고 했던 한우 세트를 지네 집에만 몰빵해버리고 우리 집에는 스팸 몇 개 굴러다니는 거 모아다가 가져다 주고 온 거지요. 친정엄마한테 이 사실까지 알리기는 뭐해서 재미없었어? 미안해. 다음에 진짜 한우 사줄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친구에게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뒤 그 길로 시댁으로 곧바로 향했어요. 아주 고기잔치가 열려 있었습니다. 한 세트에 9인용으로 9인분씩 구성되어 있는 한우였는데 총합 18인분의 고기를 3사람이서 다 구워 처먹어 놓고서는 배가 부르다고 배를 붙잡고 상 앞에 드러누워 있더군요. 제가 친정에 스팸 받은 걸 알아내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고기는 단 한 점도 안 남기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구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면 맛있나요? 며느리 마누라 몰래 친정에 줘야 할 것까지 홀랑 다 먹어버렸으니 맛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배부르다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남편 붙들어서 왜 친정에 스팸을 가져다 줬냐고 따졌더니 제가 그렇게 하랬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점심 한 끼로 소고기 20인분을 다 먹었냐고 내가 언제 스팸을 보내라고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니 남편이 이젠 어떻게 둘러대봤자 제가 붙잡고 늘어날 걸 알았는지 다른 변명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제가 장난치는 걸 이해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했나 봐요. 장모님 틀림하고 계시는데 소고기 즐겨서 어떻게 드시냐고. 이게 다 고기 한 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괜히 장모님 슬퍼하실까봐 배려해서 스팸으로 바꿔서 준 거라며? 평소 이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놀리듯이 말하더라고요. 옆에서 시부모님들도 틀리라는 단어에 크크대면서 웃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실실대고 있던 남편의 뺨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며 없는 말 지어내도 다 참아주던 저인데 시댁만 챙기고 친정 등한시하는 것까지 참아보려고 해도 당장 자기 장모님인 우리 엄마를 가지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에 대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한테도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고기를 2세트나 가져왔는지 뻔히 알고서도 그렇게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로 쳐드실 수가 있냐고.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도 먹이 챙겨주면 지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한 소리를 쏘아붙였어요. 남편은 제가 장난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부어오른 뺨 한쪽 부여잡고 있어봐야 제가 더 이상 남편의 그 어떤 행동도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제서야 처음에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저에게 한 방 먹여주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실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친정에 고기 한 점 빼앗기기 싫어서 그 고기를 다 구워 먹었다는 그 심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존심 먼저 건드린 게 누군데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란 듯이 저에게 덮어씌우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까지 쫓아오는데 저리 가라고 팔을 확 부리치니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 건지 바닥에 뒤집어져서 팔을 허우적대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당분간은 볼 일 없을 거라고 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따로 산 지가 벌써 6개월이에요. 가게에 찾아와도 그냥 손님인 척 대해요.
계속 질척거리면 영업방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장사 힘들 적에 남편이 외벌이로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벌이가 좋아지면서 그때 남편이 고생한 만큼을 충분히 보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이 가깝기 때문에 용돈을 제외하더라도 같이 외식한 횟수로만 따져도 시댁의 친정보다 훨씬 많이 해드리기도 했고요. 시부모님도 당장 제가 드리던 용돈이 아쉬운 건지 아니면 지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제 눈치 본다고 그러는 건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 기분 어떠냐고 이제 좀 풀렸냐고 물어보기는 하지만 제 마음 돌릴 생각 없어요. 따지고 보면 두 분도 남편하고 똑같이 처가 무시하고 처가에 모아나 가는 거 이해 못하는 쫌생이라는 걸 이번 일로 제 앞에 증명하셨거든요. 왜 있을 때 잘하지 떠나가게 만들어 놓고 후회를 하는 걸까요? 참 이해가 가질 않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어련히 잘할 저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돈 얼마에 이러는 게 아니라 그자들 마음 씀씀이들 때문에 이러는 걸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합의가 끝나면 그냥 남이 되어버리겠죠.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편이 꼬라지 부리는 거 안 맞춰줘도 되고 안 봐도 되니까요.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